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데 한국투자증권 아임캐스터 김상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마 끝이래요, 여러분. 덥겠습니다. 찜통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구가 낮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제 7월 장마가 끝난 이후에 바캉스도 떠오르지만 이런 불볕더위, 이제 열대야가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거기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저희 시장검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해운산업에 대해 헤드라인을 다루는데요. 탈황, 그 친환경 선박으로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에서 부활의 닻을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 상승도 좀 꾀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도 우리가 탈친환경 사업의 가장 핵심이었던 LNG선의 수주가 우리가 상반기에 1위를 달성하면서 네.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뭐 내년 이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면서 2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영향으로서 조선주, 해운주, 뭐 해운업황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의 뭐 5개년 해운업 방 살리기 계획도 이제 나왔었지만은 장기적인 우리가 장기전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2분기 어닝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단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이제 그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인 기업들에 대한 그 수급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지금 2분기 이후부터도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관점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으로 시작됐지만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다른 국가들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무역 전쟁 피해가 최소 40조 가량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피해 규모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2천억 불 그 품목의 추가 관세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발빠르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기업 가운데는 관세 폭탄을 40%나 맞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런 방법을 꾀했네요. 중국으로 직접 갔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가 상하이에 100% 소유의 신규 공장을 건설키로 했습니다. 연간 50만 대 가량을 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직접 가서 짓기로 했는데요. 중국의 신규 자동차 공장 건설 전략적 협력 각서를 서명했습니다. 2년 안에 중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고요. 2, 3년 내에 연간 생산량 50만 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테슬라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왜 일자리 확보로 미국 안에서 해야지 왜 중국으로 가냐. 그런 압력과 아니면 전기차 조금 더 글로벌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관세를 이렇게 때려보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리쇼링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테슬라의 직접적인 중국 투자, 연간 50만 대, 2, 3년 안에 50만 대 규모의 확대 전략을 펼치는 것에 좀 동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국내 이 전기차 관련주들에 의한 최근 들어서는 배터리 관련 업체만 주가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이런 그 관련 배터리 업체만 상승폭을 보였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우리 산업과 같이 이제 공조 시스템 업체도 낙폭과대에 의한 이 모멘텀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과 때문에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이 배터리 관련 보조금 이 목록에서 이탈을 하면서 LG화학이라든가 뭐 SK이노베이션 계속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도 이 어느 정도의 주가 부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삼성 SDI라든지 일부 이제 핵심 사업에서의 매출을 성장폭을 지속되는 업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 그리고 우리산업 그리고 또 추가를 하자면은 뭐 에코프로 같은 이런 업체들은 한번 지금 테슬라의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주가에 기폭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직접 생산은 중국의 지원까지 힘을 입어서 전기차 판매량에는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국은 중국에서 미국에 이어서 테슬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시장에서 도전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산업이 오늘 8% 이상 오르고 있네요. 네, 국내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왜 통신주 하면 다음 이슈인데요. 우리가 좀 재미없는
그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네. 업종이잖아요. 사실 통신주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증시 이 하락기에 맞아서는 통신주가 방어주의 역할에 이 배당 매력의 실적 호조까지 통신 3사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까지 같이 겹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4, 5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에 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배당과 외인 지분 확대 가능성 등이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일단 실적으로만 보면 그리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연간 실적 전망의 하향 추세가 멈췄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LG유플러스가 4월에 신저가 이래 25% 이상 반등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요. 통신 3사가 최근에 주가의 힘이 기관의 매수가 매우 컸네요. 배당 매력에 외국인 지분 확대 가능성까지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이어 연속성을 보면은요. LG유플러스가 상위권에 계속해서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올해 이제 그 상반기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배당률을 보면은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평균 배당률이 3%대 이상을 넘어서면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이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정부의 정책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보유 지분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SK텔레콤이 외국인 보유 지분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37%까지 외국인 보유 지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국인들이 이런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2분기 실적 어닝으로 다가가자면은 LG유플러스를 우리가 실적 성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상 퍼도 한 10배 정도로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의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52%고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이 각각 3%, 4% 가량 됩니다. 증시 하락기에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말씀하신 외국인 지분 확대 가능성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각각 한 40% 전후로 본다면 한도가 50%라고 네,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아직 꽤 남았다라고 그렇죠. 보네요. 한도로 꽉꽉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주가가 그 최고가에 비해서 최저점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지금 반등이 한 반 정도 가량밖에 못했잖아요. 네. 주가 상승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있네요. 오늘 특정 업종이었고요. 특징 종목은 오늘 나노스라는 종목이 여러분 코스닥 시작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요, CJ ENM이나 메디톡스를 뛰어넘는 시총 순위인데요. 왜 이렇게 잘 오를까요? 오늘은 20% 이상 오르고 있고요. 어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상한가까지 어제 상황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개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시총 순위가 10위권 밖에서 3위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시총 42조 7,857억 원으로 메디톡스 CJ ENM 뛰어넘고 있네요. 3, 4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된 상태이기도 네. 하고 조금 과열 부분일까요? 당연히 과열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컨텐츠 컴바인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컨텐츠 컴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대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손실료를 크게 기록을 해줬던 업체로 볼 수가 있는데 나노스 같은 경우도 4년 연속 이상 적자폭을 지속하고 있는 관리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나노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부품에서도 이제 그런 그 관련주로서에 속하지만 최근 들어서 네네. 알츠하이머의 관련 합작 이제 이 R&D 센터를 설립하면서 제약 바이오주의 이 사업군들을 영역을 넓히는 우리가 기업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의 시총 4조 이상.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적자, 올해 1분기도 적자폭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비이성적인 주가 급등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의를 요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휴대폰용 광학 필터 제조업 주력 사업인데 네.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뭐, 주가가요?
사실은 뭐 이제 그런 광학 필름 같은 경우에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또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 매출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여러분 주가가 시초가에 20% 넘게 오르다가 지금 8%로 완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특징주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쇼 브레이크는 함께했습니다.